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을 하면서 지난 4월을 한번 회고해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월간 회고를 매달 말에 시리즈처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해보는 거 좋아하니까 한 달 동안 제가 해본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고 제가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런 인사이트도 좀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또 들으러 와주세요. 4월에는 참 제가 콘텐츠를 진짜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릴스, 쇼츠 열심히 만들었었고 약간 인스타그램에도 좀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양 계정을 다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공부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이 생겨서 책도 좀 찾아서 읽어보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 딜레마들을 많이 느꼈어요, 4월 동안.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거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스스로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없잖아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누가 봐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자의적으로 하는 거고 누가 그거를 막 제가 뭐 어디 기업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그 평가를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저는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 방향이 맞나? 약간 좀 길을 잃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컨텐츠의 주인공이잖아요. 영상으로만. 그러니까 이 영상의 주인공인 제 삶이 바뀔 때마다 영상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카테고리를 그냥 제 일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의 일상이 바뀌면 영상도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완전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뷰티 뭐 아니면 완전 지식 채널 이런 식으로 뭔가 아예 다른 카테고리를 잡아서 내가 진행은 하되 아니면 내가 아예 얼굴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냥 그런 정보성 채널을 하는 게 더 낫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나오는 영상으로 계속 가려면 그냥 단순히 내 일상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뭔가 좀 그게 콘텐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약간 일기에 가까웠다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간 내서 봐주시고 얻어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얻어갈 수 있게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면서 근데 그런 도전들을 물론 롱폼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올려보면서 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편집하는데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쇼츠를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좀 많이 보시나? 많은 반응이 있나? 그런 걸 좀 관찰하려고 하기도 했던 것 같고 또 쇼츠 자체를 좀 그동안에는 롱폼 만들면 거기서 그냥 쇼츠가 곁다리로 나오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쇼츠를 위한 영상을 아예 처음부터 찍고 편집도 해서 만들어보고 하면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쇼츠는 특성상 되게 이 흐름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에 한 3개씩 올렸던 것 같아요, 4월에. 3개 아니면 2개? 적어도 2개씩은 올렸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나 너무 약간 관종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되게 발목 잡는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저의 구독자나 팔로워 중엔 제 지인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나의 지인들이 보고 쟤 왜 저렇게까지 해? 너무 좀 피곤하다.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저처럼, 아니 저보다 조금은 크지만 채널을 한 10,000명? 몇천 명 정도대로 구독자를 늘린 그런 채널을 찾아보면서 그런 분들이 유튜브 운영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하는 영상이 있으면 많이 보기도 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약간 지인들한테 공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개한 사람은 어떡하죠? 이미 내 지인들이 내 채널을 너무 많이 알고 그게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걸림돌이 된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완전 불특정 다수한테 할 말이면 조금 더 필터 없이 좀 더 솔직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업로드 주기 막 맨날 하루에 하나씩 올려. 약간 그렇게 그냥 제 열정껏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나를 그러니까 유튜브 속에 저는 그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캐릭터랑 실제 제 인물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건데 그거를 뭔가 보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말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저의 경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의 경험에 어떤 등장인물이 또 등장하면 그 사람이 제 영상을 볼 확률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좀 머리 아프게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제약이 있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실험적인 거를 해보기가 좀 어렵다. 내 욕망껏 막 마음대로 드러내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배워온 세대이기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라. 약간 저는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배워와서. 내가 진짜 속마음에서부터 바라는 거.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막 나는 이 채널을 잘 키워내고 싶어. 나 막 10만 구독자 돼서 실버 버튼 받고 싶어. 막 이런 것들 저의 속마음 한번 얘기해봤어요. 아무튼 저의 속마음을 그런 마음이 있어도 뭔가 그렇지 않은 척 포장하는 게 더 익숙하고 그렇지 않은 척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영상을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올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군가가 너무 뭐랄까 좀 노골적이다. 쟤 너무 애쓴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되게 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정도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되게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제를 진단을 했어요. AI랑 같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마케팅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만약에 제가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건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든지 구매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그냥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이 제품의 장점을 띡띡띡띡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느껴서 사겠지?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의 이 수동적인 포지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줄 모르고 세탁기를 돌려놔가지고 좀 소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편집으로 잡아보긴 하겠지만 소음이 들리신다면 양해를 좀 바랄게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그냥 그 물건의 특징 정도를 1, 2, 3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봐. 이런 특징이 있어. 진짜 좋지? 이거 사! 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케팅 되게 적극적으로 그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뭐랄까요? 그 끼가 없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 너무 좋죠? 너무 좋겠죠?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하는 그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은 이렇게 물건이라고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인 거죠. 제 영상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애를 써서 정말 꽉꽉 내용을 채웠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멋졌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오그라들어 이러면서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나는 그걸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고 이걸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답한 마음에 책도 사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안 하던 짓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진짜 좀 싫어했던 게 그런 건데 막 노골적으로 팔로우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여러분 이 정보, 이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팔로우 하세요. 이런 거. 그런 거 저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팔로워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방법이라면 내가 그걸 또 못할 이유는 뭐야?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서로 자아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4월 말쯤에 이제 그 방법을 또 막 배워가지고 한번 해봤답니다. 물론 그렇게 큰 반응을 유발해내지 못하고 그냥 저의 시도에서 끝난 것 같긴 하지만 저 스스로와 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랑 싸운다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게 동료가 딱히 없잖아요. 보통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뭐 완전 채널이 크면 팀 단위로 움직이지만 세탁기가 좀 조용해지면 말하려고 눈 먼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화장을 끝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보통은 개인 크리에이터 단위로 활동을 하니까 이게 자기 컨텐츠를 정말 그 잘 아는 이 업계를 잘 알고 해본 사람이 피드백을 해주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리고 동료들을 만들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갈증이 항상 있었는데 결국엔 제가 또 일을 벌였죠. 그래서 내가 총대 맬게. 혹시 컨텐츠 만드는데 관심 있는 사람 모여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구글 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작성하고 막 저희 멤버들이랑 줌 미팅도 한번 하고 하면서 이제 5월부터는 그 저희 멤버들과 뭔가를 같이 하진 않겠지만 그냥 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좀 나누고 뭐 촬영 같은 거 할 때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동료의 힘, 연대를 하면서 이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방황기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롱폼 브이로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기존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브이로그는 제가 그냥 계속 주력 컨텐츠로 해오긴 했지만 그게 막 반응이 좋아서 했다기보다 그냥 제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채널을 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구독자의 니즈, 팔로워의 니즈를 따라서 뭔가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영상을 제일 보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숫자로만 보면 제가 제 채널에서 제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는 그런 테크, 뭐 카메라 같은 거 사고 나서 언박싱하는 영상,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제일 잘 나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크 유튜버를 할 감은 안 되거든요. 저는 기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매번 그런 전자기기를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뭔가 지속 가능할까? 나의 주력 콘텐츠가 뭐가 돼야 될까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하는 뭔가 이런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오진을 하고 있는 걸까 봐 데이터로만 판단을 하는 데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브이로그를 보고 싶은데 얘 왜 더 이상 롱폼 브이로그를 안 올리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말을 해주세요. 뭐를 원하는지를 왜 유튜버가 몰라?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저희도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나오니까 또 해봐. 또 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 정확히 내 구독자가 뭘 제일 좋아하나? 그게 되게 데이터가 많고 크면 채널 규모가 좀 크면 뚜렷하게 보일 텐데 저는 아직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되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업으로 따지면 스타트업 같은 단계인데 역설적으로 내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좀 그렇게 됩니다. 방금 되게 말투 이상했다. 됩니다. 뭐야 이거 좀 립 색깔이 아쉬운데?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와 볼게요. 평생템. 거의 맨날 이것만 바르는데 다른 거 좀 발라보려고 했더니 역시 이게 최고야.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작고 소중한 콘텐츠 동료들과 그런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조그만 커뮤니티지만 어쨌든 제가 만들어본 소중한 커뮤니티니까 그 관련 이야기도 영상으로 풀 수 있으면 좀 풀어보려고 하고요. 어려워요. 채널을 오히려 별 생각 없이 계속 브이로그만 올리던 때는 쉬웠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니까 근데 조금 이걸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아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하네 하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처음에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때 사람들은 뭘 좋아했던 거지?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잘 모르겠고 좀 어렵더라고요. 저의 사적인 이제 월간 회고니까 사적인 것도 조금 얘기해보자면 저는 뭐 결혼 준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 4월엔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하면서 조금은 그 고립된 저의 이 작은 세상을 넓혀보려고 되게 애를 썼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되게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이 유튜브 하고 이런 걸로 저는 평소에 좀 바쁘게 지내니까 내가 고립되어 있다, 내가 사람들과 교류가 적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 회사에서 점심 혼밥을 하는데 뭔가 되게 이거 싫다, 혼밥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혼자인 게 싫은 것 같아. 내가 뭐든 다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뭐 누가 나한테 피드백 해주거나 이런 게 없고 동료들이랑 막 이렇게 그냥 재미를 교류하는 그런 게 잘 없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다 바쁘고 다 좀 뚝뚝 떨어져 살아서 자주 안 봐요. 1년에 막 한두 번 이렇게밖에 안 보고 유일하게 이제 계속 보고 교류하는 사람은 남자친구 정도인 건데 나의 이 인간관계 풀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너무 좁은 거 아닌가. 난 어느 순간 이 디지털 세계에 너무 갇혀서 너무 여기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생각했던 게 AI. AI한테 말하면 뭐든 다 들어주고 해결책을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사람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그냥 AI한테 계속 이거 어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막 저도 사생활적인 것까지 막 다 상담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느 날에 잠깐만,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얘가 시키는 대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어. 그게 되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근데 저 같은 30대 정도는 그래도 AI가 없는 시기를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하는 말이 뭔가 좀 이상하거나 하면 에? 이상한데? 이걸 걸러낼 수 있고 저처럼 이런 어느 순간 현타가 와서 잠깐만 나 왜 얘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지? 라는 게 깨닫는 순간이라도 있는데 지금의 10대, 20대 혹은 지금 이제 갓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그건 챗GPT한테 물어봐 약간 이렇게 하는 이 세대의 아가들이 나중에 자라나면서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AI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것도 들었어요. 저 진짜 끝도 없이 수다 떠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다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AI 관련해서도 이번 달에 생각한 게 진짜 많거든요. 지금이 워낙 AI가 빨리빨리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 속도를 이렇게까지 빠르게 하면서 안전성이 보장이 되냐, 위험하다, AI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생각,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반대로는 지금이 완전 기회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막 사업할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 완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인력 완전 삭감하고 완전 내 거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완전 사다리가 열렸다. 빨리 공부해가지고 빨리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저 안에서 또 이렇게 싸워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인 거예요. AI를 안 쓰고 살면 이제 나만 불리해지는 시대가 이미 왔는데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쓰고 살되 그럼 우리가 보통 뭐 해줘 하면서 얘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근데 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걔가 해온 결과물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다시 해라, 이 분별력을 기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겠다, 이거를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고민을 상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채널에 있어서 막 이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달면 어때?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걸 얘한테 확인을 받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 AI한테 약간 현타가 온 그날에 그냥 나 이제 AI한테 컨펌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해보겠어 라고 했는데 이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검증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만으로 원래는 제목을 달고 영상을 발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이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AI가 괜찮다고 안 했는데 이대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을 AI한테 검사받는 걸 조금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했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자꾸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하고 확인받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얘가 괜찮다고 안 하거나 이건 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그걸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맞는 것 같아. 알았어. 내가 네 시킨 대로 해볼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진짜 경계하면서 AI를 사용하면 저희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분별력, 판단력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애기들한테 많이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재를 만드는 편집자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게 뭔가,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생산할 줄을 모르는 것. 왜냐면 AI가 다 생산해주니까 그냥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 필요만 있으면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그걸 얘가 다 만들어주니까 내가 그걸 만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 줄을 알아야 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어? 얘가 다 만들어주는데? 하면 할 말 없지만 아니야, 할 말 많아. 왜냐면 만들어 봐야 만들 줄 알아야 얘가 만든 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줄을 몰라.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디자인 작업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디자이너한테 뭐를 의뢰했어요. 디자이너가 이게 맞대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하면 된대요. 내가 어떤 게 이거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얘가 그것까지는 못한대요.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 내가 이거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하면 그 사람이 이만큼 해서 줬어요 했는데 내가 그게 성에 안 차면 이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제안하면 이 사람이 빼박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AI를 다룰 때도 내가 만드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얘한테 부탁했을 때 그게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만들 줄 모르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완전 그 AI랑 같이 태어난 애들은 내가 할 줄을 모르는데 그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얘한테 시키는 것만 계속 배우면 그게 과연 괜찮은 방법일까? 괜찮은 AI 활용법일까? 하는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써보고, 직접 말하고, 직접 자기 거 만들고 이런 거를 더 많이 시키고 계속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하지 않나. 저는 계속 그런 부분에 요즘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답니다. 너무 수다를 많이 떤 것 같아가지고 앞머리를 내리고 좀 정돈을 하고 왔어요. 결론을 내려보자면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AI와 콘텐츠를 만들면서 동시에 나의 이 AI 의존도에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참 결론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인간이 되게 유약하다. 자기 생각이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신을 얻고자 하는데 그 확신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으니 AI한테 의존한다. 그렇게 결론이 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AI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제 채널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잡아가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고 하는데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머 마이크를 쳤어요. 죄송해요.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제가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게 약간 그 웨딩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왜 저번 영상이랑 사람들 반응이 다르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제가 주인공인 컨텐츠를 계속 찍는 채널인 만큼 제 삶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고 나중에 뭐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제가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제 삶에 있어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들이 생길 때 제 컨텐츠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있어서 뭐 여러분의 반응이 이렇고 저렇고 바뀌고 하는 걸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또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되게 여러분 구독자, 소비자의 니즈에 집중하되 또 동시에 너무 거기에 하나하나에 다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색깔이 흐려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의견 포함 AI까지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러움이 뭐였지? 에
오히려 되려 의문이 생기면서 좀 어려운 그런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회고를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달도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를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얻는 인사이트 얘기하러 올 테니까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꼭 보러 와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5월에, 지금 아마 이 영상이 5월에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5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계세요?